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다듬고 있는데 막내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우의 얼굴에는 생전 보지 못한 환한 미소가 떠 있더라고요. 4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짓다니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좋아하니? 결혼하려고 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들고 있던 상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현우가 결혼이라니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현우야, 어서 와. 결혼할 사람은 어떤 분이야? 소영이도 밝게 웃으며 도련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수줍게 말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어요. 이름은 김유리 씨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곧 집에 데리고 올게요.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니 요즘엔 그런 곳에서 만나는 게 흔한 일이지만 왠지 서두르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현우야, 얼마나 만났는데? 한 달 좀 넘었어요. 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해서요. 한 달이라니. 제가 젊었을 때도 연애는 신중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현우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좋은 인연이면 다행이다. 언제 데리고 올 거니? 다음 주에 점심 같이 하면 어떨까요? 유리 씨도 가족분들 뵙고 싶어 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결혼 소식은 기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부모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성급히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현우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가족이 만나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김유리 씨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현우가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긴장되시죠? 저도 떨려요. 괜찮다, 현우야. 자연스럽게 하자. 민호와 소영이도 일찍 카페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소영이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소영아, 너무 애쓰지 마. 괜찮아요, 아버님. 도련님이 좋은 분 데려온다고 하니까 제대로 대접해야죠. 오후 2시경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현우가 후다닥 달려나가더니 곧 한 여자분과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소개할게요. 김유리입니다. 김유리 씨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아한 인상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유리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민호와 소영이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요.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현우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웃는 모습은 자연스러운데 눈빛이 조금 경계하는 듯 했달까요? 유리 씨, 앉으세요. 소영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리 씨는 사무직에서 일한다고 했고
취미는 독서라고 하더라고요. 무난한 대화였지만 뭔가 깊이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유리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말끝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 더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어머님도 조만간 뵙겠네요. 네, 어머니도 현우 씨 가족분들 뵙고 싶어 하세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상견례 하면 어떨까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현우가 그렇게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좋다. 유리 씨 어머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정하자. 유리 씨가 돌아간 후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괜찮은 분 같은데요? 소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소영아는 어떻게 생각해? 예의는 바르시던데요. 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현우가 한껏 멋을 내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결혼이 코앞인 것 같았어요. 현우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네, 아버지. 유리 씨 어머님께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김유리 씨와 그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최수님 씨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화려한 옷차림이더라고요. 최수님 씨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 유리가 늘 현우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최수님 씨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우리 유리는 정말 아까운 애예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괜찮고요. 솔직히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도 많았는데 현우 씨를 선택한 거거든요. 첫 마디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 현우를 깎아내리는 말로 들렸거든요. 민호가 옆에서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유리 씨가 좋은 분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음식이 나오자 최수님 씨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즘은 신혼집이며 예물이며 다 남자 쪽에서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런 직설적인 돈 이야기를 첫 상견례에서 꺼내다니요. 그런 건 아이들끼리 상의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문제 없죠. 우리 유리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고요. 유리 씨도 어머니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조건을 따지는 대화만 계속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 중에도 최수님 씨는 계속 우리 집 형편을 떠보는 질문들을 했어요. 현우 씨 집은 전세인가요? 자가인가요?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가요? 마치 사위를 고르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분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소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돈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자.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정말 이 결혼이 현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결혼 준비에 들떠 있었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거실로 따라갔어요. 민호도 카페에서 올라왔고요. 무슨 일이야, 소영아? 오늘 점심 먹으러 갔던 식당에서 유리 씨를 봤어요. 그래, 그럼 인사했어? 그게 소영이가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유리 씨가 작은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라고? 네. 대여섯 살 정도 된 여자아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리 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호가 놀란 듯 말했어요. 확실해?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유리 씨, 이 예쁜 아이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유리 씨가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 친척 조카예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달래려고 했는데 아이는 계속 엄마 엄마 하면서 유리 씨한테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현우가 모르는 아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유리 씨가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일이 있어서요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갈 때 아이가 엄마, 왜 가야 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현우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섣불리 판단해서 현우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영아,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유리 씨 표정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퇴근한 모습이었는데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형수님, 무슨 이야기 하세요?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아니다, 현우야. 그냥 카페 이야기였어. 현우는 의심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유리 씨가 오늘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보통 때는 매일 연락하는데 소영이와 제가 시선을 마주쳤어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다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문의해 볼까요? 그게 좋겠다. 현우가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약 정말 유리 씨에게 아이가 있다면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현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텃밭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현우야, 유리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가족 상황이나 그런 거 말이야. 혹시 다른 가족이 더 있거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은 없고요. 아이는? 혹시 조카나 그런 아이들은 없나? 글쎄요. 특별히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 소영이가 본 일을 털어놓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우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날 오후 현우가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와 민호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김유리 씨와 진행 중인데요. 아, 네. 박현우님,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김유리 씨에게 자녀가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녀요? 저희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참 후에 상담사가 다시 말했어요. 저희 기록에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미혼이라고 되어 있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혹시 놓친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결혼 전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회원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요. 전화를 끊고 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왜 갑자기 아이 이야기가 나온 거지? 민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현우야, 사실은. 그때 소영이의 목격담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정말요? 형수님이 직접 본 거예요? 응, 분명히 봤어.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충격이 컸나 봐요. 그럼 유리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 현우야. 그래서 확인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유리 씨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 정직하게. 현우는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아이가 있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일단 진실부터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날 밤 현우는 유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리 씨, 내일 시간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유리 씨의 목소리가 어딘가 긴장된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카페로 올 수 있어요? 다음 날이 진실을 밝힐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과연 김유리 씨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소영이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유리 씨가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현우 씨, 무슨 급한 일이에요? 현우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유리 씨, 앉으세요.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유리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어저께 소영이가 식당에서 당신을 봤다고 하네요. 네. 작은 아이와 함께 있었다면서요. 그 아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다는데. 순간 유리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유리 씨.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아이가 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되었어요. 정말 있구나. 현우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5살. 하늘이라고 해요. 소영이가 놀란 듯 말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본 그 아이가. 네. 제 딸이에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겼어요? 유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말하면 현우 씨가 떠날까 봐서요. 아이 아버지는 없어요.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아니요. 친척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맡아주시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리 씨의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숨긴 것은 잘못이었어요. 유리 씨, 우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결혼은 서로 믿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고요? 현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걸 숨기다니. 현우는 심하게 흥분해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유리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늘이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결혼이 깨졌거든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리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유리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리 씨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현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유리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도 휴가를 내더라고요. 보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현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냥 두자.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현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수척해진 얼굴이 안쓰러웠어요. 아버지,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리 씨를 아직도 좋아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숨기고 저를 속인 건 정말 실망스러워요. 저는 현우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현우야,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맞아요, 아버지.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현우야, 형이 보기엔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갈 수 없어. 소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련님,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달랐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속이고 시작하면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며칠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다니. 그럼 어떻게 할 거니? 파혼할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현우의 결심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현우야, 힘든 결정이겠지만 잘 생각한 것 같아.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어. 네, 아버지. 유리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지켜야죠. 하늘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이까지 책임지기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저는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이런 거짓말로 시작하는 관계는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길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가족들이 이해해 주셔서. 다음 날 현우는 유리 씨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현우와 유리 씨를 다시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현우야, 유리 씨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날 오후 유리 씨가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하늘이 없이 혼자였어요. 유리 씨, 앉으세요. 유리 씨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도 옆에 앉았고 민호와 소영이도 함께 했어요. 유리 씨, 지난번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를 숨겼다는 것,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현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유리 씨 입장도. 현우야, 잠깐만 들어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유리 씨, 정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현우와 결혼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유리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처음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었어요. 하늘이 때문에 양육비도 많이 들고. 그럼 사랑은요? 사랑도 생겼어요. 하지만 처음 동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리 씨, 마음은 이해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요.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유리 씨,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시작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현우 씨, 미안해요. 하늘이에게도 미안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유리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유리 씨,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도요. 언젠가 진짜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유리 씨가 떠난 후 현우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상처가 컸나 봐요. 일주일 후 현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맞는 말씀이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은 안 되는 거였어요.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민호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우야,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소영이도 말했어요. 도련님,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현우는 점차 일상을 되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결혼은 조건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믿고 사랑할 때 해야 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 그게 맞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느꼈어요. 아버지, 형수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저는 현우를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현우가 더 현명해졌거든요. 지금 현우는 혼자지만 행복해 보여요. 급하게 결혼하지 않고 진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막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나은 법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번 일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현우에게도 진짜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 믿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